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나이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고 반복되는 염색을 또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물론 이런 분들은 볼륨이 죽고 모발이 부스스하고 건조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모발들입니다. 이런 모발들. 이제 근데 이런 모발 분들은 또 머리를 잘 해주면 딴 데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미용실에서 그때는 머리를 했는데 샴푸하면 다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미용실 자체가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모발 결이나 형태 이런 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미용실은 단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샵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이 고객분 같은 분들 염색이나 파마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탈색이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손상이 오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원장님들이 흔히 다 얘기를 하시죠. 뭐 크리닉 젤을 섞어서 파마를 해보고 뭘로 해보고 뭐 다 해봐도 머리 속부터 딱 채워지면서 유지가 되면서 머리가 통통해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져야 모양을 내도 모발이 스타일이 나오는데, 크리닉 젤을 아무리 써도 그때뿐이다는 거죠. 그때뿐이다. 근데 이 자연결의 NFB 펌젤을 활용하면 그때뿐이지 않습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을 한 거는 손상 심한 끝쪽은 NFB를 듬뿍 바르고, NFB를 먼저 손상 심한 부분에 먼저 바르고 SB를 전체 그냥 끝까지 원터치로 발랐다. 그런 다음에 자연방치 20분 후에 볼륨 매직을 했는데 모발이 통통해지고 힘이 생기면서 모양이 예뻐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여기서 미용인 여러분들이 머리를 해놓고 아 이뻐, 나는 참 마음에 들어, 잘 나왔어. 근데 고객은 썩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머리가 잘된 머리인가요? 결론은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만 만족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고객은 집에서 샴푸를 한두 번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기대하고 여러분의 샵을 와서 머리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 미용실에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저렴한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른 샵에서는 클리닉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잘 안 됐던 머릿결이, 집에 와서 샴푸하면 다시 돌아갔던 머릿결이 어떤 샵에는 가니까 머리가 튼튼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샴푸해도 그게 유지가 되더라 하면 그 샵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갑니다. NFB는 그러한 고객의 충성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펌제라고 자신합니다. 사용해 본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응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안 했던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그냥 봐도 뭐 탈색 모발이죠. 손상이 많고 다공화되어 있고, 역시나 뼈대는 없는 모발입니다. 이런 모발들은 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해도 그때뿐이고, 뭐 클리닉제라고 해서 뭐 단백질 클리닉 요즘에 샵에서 쓰는데 그런 단백질 클리닉 많이 쓰면 파마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모르게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 클리닉제들이 모발 겉에를 시멘트처럼 큐티클을 다 덮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뭐 소량을 조금씩 사용하는 건 모르겠는데 파마를 그런 개념으로 계속 했다가는 결국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뿌리 부분은 염색 모발에 곱슬기가 있고,
중간부터 끝부분은 여러 번 탈색. 어떻게 했을까? 물결 샴푸하고 타올 드라이를 했고, 뿌리 곱슬에 PB 도포, 손상된 곱슬머리용 펌제가 PB입니다. 손상된 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펌제가 PB고, 나머지 손상 부분은 모발이 다공화되어 있고 뼈대가 없기 때문에 NFB를 도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간차를 두고 도포한 게 아니라 뿌리 PB 바르고 바로 이어서 NFB 밑에 부분에 도포를 하고, 전체 도포가 끝난 다음에 자연방치 20분. 테스트를 봤더니 조금 더 건강한 네이프 부분, 곱슬 부분이 조금 덜 펴졌더라. 근데 뭐 많이 덜 펴진 게 아니라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PB를 조금 더 빨랐다 라는 뜻이죠. 곱슬이 좀 많이 남아있다 하면은 세척하고 PB를 다시 도포하는 게 훨씬 시간도 단축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곱슬은 환원제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면은 기존에 도포된 펌제가 막아버려서 흡수가 덜 되고요. 곱슬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세척하고 다시 도포하는 게 정석이고, 이렇게 곱슬이 많이 펴졌는데 조금 미흡하다 하면은 그때는 살짝 재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재도포하고 5분 후에 물결 샴푸하고 윤결로 헹궈서 드라이로 50% 이상 말린다. 드라이로 이 모발은 손상이 많기 때문에 물이 닿았을 때, 또한 수분이 많이 있을 때 힘이 빠져 있고 모발이 약간 눅눅하고 약간 노근노근한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결은 하는 게 좋대. 근데 모발이 막 이제 늘어나는 모발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매직기로 당긴다. 그럼 당기다가 다 모발이 늘어나서 나중에 결과는 모발이 탄 것 같은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역시나 알칼리 펌제처럼 수분을 어느 정도 말려서 프레스 작업을 했을 때 모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펌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열과 수분에 관한 조절이겠죠. 매직기 같은 경우는 120도와 150도 두 개로 매직을 했고, 곱슬기가 좀 있는 부분은 150도 하셨겠고, 또 밑에 손상 부분은 120도 정도로 그냥 결작업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손상이 많은 부분에 NFB를 썼는데 굳이 죽어라 계속 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건조를 하고 가볍게 결작업만 하시면 펌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힘있고 무게감 있는 결과를 NFB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미용인 분들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한 결과물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고객이 이 머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 고객이 다른 샵에서 한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할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제 사진상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만져봤을 때는 무게감이 굉장히 실리죠. NFB는 무게감을, 뼈대를 만들어주면서 무게감을 확 실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결작업을 했다 해도 그 결과가 또 유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작품, 이제 뭐 보통의 그런 염색 모발이죠. 보통의 염색 모발인데, 곱슬 모발의 잦은 염색으로 탑 부분과 모발 끝이 녹아서 늘어나는 모발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일반 펌을 시술했고, 한 달 전 일반 펌을 했는데 다시 파마를 하신 분이죠. 샴푸하고 타올 드라이, 겉머리와 끝부분은 빼고 PB 도포. 그러니까 겉머리하고 끝부분이 많이 상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PB로 먼저 도포를 자연방치 20분을 보고, 그 다음에 PB하고 NFB를 반반 섞어서 손상모 부분 연결을 했다. 근데 여기서
PB만 쓰면 안 되냐? PB와 NFB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PB는 손상된 곱슬을 잘 늘려주기 위해서 나온 펌제고, NFB는 모발 뼈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온 펌제입니다. 둘 다 손상모에 대한 대응인데 능력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PB는 늘려주기 위한 그런 곱슬 부분에 PB를 도포를 한 거고, PB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펌제입니다. 보습제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이 없다 보니까 무게감이 실리는 게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장님은 PB와 NFB를 반반 섞어서 무게감도 실어주고자 했던 거죠.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펌제 세척은 물결 샴푸하고 윤결 트리트먼트로 헹군 다음에 빗물이 열보호제 도포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하고 60% 정도 말리고 매직 시술 130도, 160도 130도로 이제 곱슬 부분과 나머지 손상 부분 잘 다려준 다음에 이제 굳히기 작업으로 160도로 한번 윤기를 쫙 내주고 중화를 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따라해 보시는 것도, 또 약재 쓰는 거를 따라해 보시면 또 그동안 내가 쓰던 것과는 결과물이 다르네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분도 손상이 많은 모발이죠. 이렇게 보면은 많이 엉겨있고 힘도 많이 빠져있는 게 분명합니다. 힘도 많이 빠져있고 모발이 가볍고 다공화돼 있고 노곤노곤하고. 자, 내려가 볼까요? 순서가 나와있죠. 비포고 뿌리는 PFB를 도포하셨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은. 왜냐하면 뿌리 부분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성펌제, 저희 pH 7.0의 중성펌제 PFB를 도포를 하고 끝부분은 NFB를 도포를 해서 자연방치 30분을 보았다고 합니다. 약재 처리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뭐 전 처리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결은 용도에 맞는 펌제를 도포만 하고 자연방치만 보면 된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약재 처리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효과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한 것보다 더 잘 나온다 라고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방치 받고 이제 150도로 결정리를 항상 전체적으로 150도 먼저 결정리를 해 놓고, 이 원장님은 조금 특이한 게 이 세팅 로드에다가 면파지를 감으셨어요. 면파지. 이 면파지를 로드에 감아서 이제 감는데 물을 적신 다음에 로드에 감아서 이제 찌는 모발을 찌기 위한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건조하고 손상도 많은데 프라이팬에서 머리를 만약에 단백질을 굽는다면 모발이 단백질이 딱딱해지겠죠. 근데 이런 스팀의 효과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면 부드럽고 탄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죠. 왜냐하면 열과 수분이 잘못 조절이 되면은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폭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폭탄. 머리가 사자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다공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작업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광목천이고요. 광목천을 잘라서 이렇게 로트 사이즈만큼 잘라서 한 바퀴 정도 말리겠네요. 물에 적신 다음에 한 바퀴 말아서 그 만 로트를 가지고 와인딩을 하는 거죠. 물에 적셔서 한 바퀴 감아서 이 감은 로트를 가지고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26호 전체 다 26호 와인딩 하셨고, 결작업 아까 150도 결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세팅은 140도 4분 쉬지 않고 160도 3분
덮개를 빼고 140도 5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시간이 되게 길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뭐 보통 5분, 뭐 6분, 7분이면은 로트가 다 마르고 모발도 마르고 이러고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머리가 타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트에 수분을 충분히 묻힌 광목천을 대놓고 와인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수분이 있을 땐 절대 타지 않습니다. 수분이 없을 때 낮은 열에도 타게 되는 거죠. 건조해지고 올라 붙는 현상이 생기는데, 수분이 있으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 시점과 열을 잘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름답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펌제들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펌제들은 기본적으로 타 회사의 산성 펌제나 기타 여러가지 펌제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결의 NFB라는 펌제, 아까 얘기했듯이 L시스템 프리베이스, 염산기가 없는 프리베이스 환원제가 뼈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힘을 받아진 상태에서 컬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이제 그냥 보통의 열펌제를 가지고 이렇게 광목천을 대고 한다? 머리 폭탄됩니다. 뼈대, 탈색 모발이든 다공화된 모발이든 이 뼈대가 없습니다. 뼈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뼈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뼈대가 있어줘야 클리닉을 하든 뭐 단백질을 넣든 보습제를 넣든 여기에 붙어서 형태를 이루는 건데, 이게 없으면 붙어있질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중화하고 헹군 말리기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주면 고객은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자, 다음 작품. 여기서 이제 비포. 이제 손상이 많이 된 그런 모발이죠. 비포고. 자, 웨이브가 걸렸죠. 이것도 NFB 자연방치 30분 해서 뭐 파마를 하는 겁니다.